띵동 아저씨. 이육재 글 그림. 노란돼지 출판사. 아니, 애들이 좀 뛸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해? 아빠는 우리에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평소처럼 마음껏 뛰어놀라고 했어요. 그런 아빠가 엄청 듬직하고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때 또 벨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901호 띵동 아저씨. 와, 거실 넓다. 달리기 시합해도 되겠는걸? 산이는 쿵쿵 뛰며 거실을 돌았어요. 그러기에 10층이라 그런지 경치도 참 좋구나. 엄마는 베란다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은 산이네 가족이 101동 1001호로 이사 온 날이에요. 산이네는 시골 마을에서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 사는 건 처음이에요. 하나, 둘, 셋, 쿵! 산이와 별이는 소파 위에서 거실 바닥으로 멀리 뛰기, 아니 멀리 날기를 했어요. 쿵쿵쿵쿵. 거실은 마치 큰 북을 치듯 시끄러웠어요. 산아, 별아, 안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 좀 사오렴.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101동 바로 앞에는 마트가 있어서 참 편해요. 산이와 별이는 쓰레기 봉투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01호니까 10층. 그런데 문이 거의 닫히나 싶더니 다시 열렸어요. 무뚝뚝해 보이고 조금은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저씨는 9층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고는 산이와 별이를 흘기듯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희들 혹시 1001호에 사는 애들이냐? 예. 산이와 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9층에서 내렸어요. 내 딸기 지우개 내놔.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 으잇. 산이가 별이의 새 지우개를 빼서 들고 장난을 쳤어요. 둘은 소파를 사이에 두고 잡기놀이를 하듯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뛰는 소리가 이번에도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어요. 쿵쿵쿵쿵 쿵쿵. 그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산이와 별이는 서로 문을 열겠다며 우당탕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한 아저씨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아저씨의 얼굴은 화가 나서 곧 터질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아저씨였어요. 부모님 계시냐? 호통 소리에 놀란 엄마가 달려왔어요. 아저씨는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며 삿대질까지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실거렸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더니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애들이 좀 뛸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해. 그리고 당신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 응? 아빠는 우리에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평소처럼 마음껏 뛰어놀라고 했어요. 그런 아빠가 엄청 듬직하고 멋있게 느껴졌어요. 한가로운 토요일이에요. 엄마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아빠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날도 산이와 별이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큰 북을 울리고 있었어요. 띵동 띵동 띵동. 그때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901호 아저씨가 그때보다 더 불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놀란 산이는 재빨리 아빠를 깨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쁜 아저씨를 통쾌하게 물리칠 거라고 기대했어요. 잠결에 일어난 아빠는 처음에는 좀 맞서는가 싶더니 결국 엄마처럼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어요. 산이와 별이는 아빠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아빠가 실내화를 사왔어요.
아빠는 산이와 별이에게 거실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라고 했어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안 뛰고 살아? 사나 별아, 이 실내 신고는 마음껏 뛰어다녀도 된단다. 이 실내화는 이 실내는 층간소음 전용이래요. 꽤 비싸대요. 아빠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커 보였어요. 못생겨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901호 아저씨는 어김없이 벨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띵동. 두툼한 이불도 깔아보고 매트도 깔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산인의 가족은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아빠가 산이와 별이를 불렀어요. 자, 집중해서 잘 봐야 한다. 아빠는 영화를 한 편 틀었어요. 얼굴에 복면을 쓴 무사가 지붕 위를 날아가는 무협 영화였어요. 재미없어요. 아빠는 일어나려는 산이와 별이를 다시 앉혔어요. 방법은 이제 것밖에 없어. 아빠는 영화 속 무사처럼 소리 없이 뛰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했어요. 잘 봐라. 이렇게. 시식. 아빠가 발꿈치를 들고 거실을 재빠르게 뛰었어요. 오, 바람 소리만 슉 들릴 뿐 쿵쿵거리는 북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산이와 별이는 감탄하며 아빠를 따라했어요. 시시식.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식 걸음을 익혀놔 봐라. 그때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빠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마. 장난감이라는 아빠 말에 산이와 별이는 양말에 구멍이 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빠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고 있었고 산이와 별이는 차례대로 발뒤꿈치를 들고 재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시시식 시시식. 성공이에요. 발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또 벨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산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으악, 띵동 아저씨다. 이 방법도 소용이 없나 봐요. 피자 왔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시킨 피자가 온 것이었어요. 산이네 가족은 소리내어 웃으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피자를 먹었어요. 그 뒤로 산이네 벨은 잠잠했어요. 한가롭게 지내던 어느 날 이모네 식구들이 놀러 왔어요. 이모네는 8살, 6살, 4살 이렇게 남자아이만 셋이에요.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에게 슉 걸음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잊어버리고는 꼭 전쟁터에 온 것처럼 큰 북, 대포, 기관총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뛰어다녔어요. 결국 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901호 띵동 아저씨와 아빠는 큰 소리로 싸웠어요. 결국 이모네 식구는 저녁도 먹지 않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바탕 소란이 있은 뒤 방에서 꼼짝 않던 아빠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나 별아, 지금부터 시시직 걸음 대신 너희 마음대로 뛰도록 하라. 산이와 별이는 무슨 말인가 싶어 눈만 깜빡였어요. 그러자 아빠는 빨리 일어나 뛰라고 재촉했어요. 둘은 영문도 모른 채 큰 북소리를 내며 거실을 쿵쿵쿵 뛰어다녔어요. 이러다가 또 벨소리가 나겠는걸? 산이는 뛰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띵동 띵동 띵동. 산이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빠는 올 것이 왔다며 산이와 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야. 901호 아저씨가 술래다. 술래에게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한다. 너희에게 우리 집 평화가 달렸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현관문을 열려고 해서 산이와 별이는 재빨리 방으로 숨었어요. 문가에서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애들은 아까 이모네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 부부밖에 없는데 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빠는 우리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말아요. 어디 확인해 봅시다. 901호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안에 들어오더니 방마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산이 방문을 확 열었어요.
산이와 별이는 들킬싸라 방문 뒤 벽에 바짝 붙었어요. 그것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빠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저씨는 당황스러운 듯 말했어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방음이 부실해서 어느 층에서도 뛰어도 다 울린답니다. 그동안 다른 집에서 뛰는 거 우리 애들이 착각한 걸 아니니까? 아빠는